안녕하세요.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윤지선 주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앞전에 실시간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경기도 표준 매뉴얼 변경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표준 매뉴얼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기 전에 참고로 얘기 드리면 이번 영상은 표준 매뉴얼 전체 서비스별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진 않고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본인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꼭 표준 매뉴얼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4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1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도 서비스 1개, 시군 공동 서비스 17개, 시군 서비스 3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표준 메뉴를 참고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정보 공통 지침입니다. 세부적으로 첫 번째 기본 원칙으로는 기준정보는 별도의 해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통 지침을 따릅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 지침, 기준정보는 개인 및 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공인력 자격 기준으로 제공인력 경력은 자격증 취득 후, 학위 취득 후부터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졸업 예정자이신 분들은 졸업증명서가 발급이 되는 학위 취득 후부터 인정을 하오니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제공인력 경력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정식으로 근로한 기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나 인턴, 실습 등은 포함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충족한 자격에 맞는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치료 자격증 소지자는 미술치료 관련 자격이 없을 경우 미술치료를 제공할 수 없으니 꼭 참고해서 사업을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서비스 신청입니다. 서비스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되어야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2개 이상의 서비스를 혼합하여 제공할 수 없으니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본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기본 서비스에 명시된 프로그램은 반드시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제공 기록지와 증빙 자료를 통해서 꼭 제공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월, 분기, 반기, 연 1회 이상 프로그램은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표로 예시로 나와 있는데요. 이 예시처럼 아동 정서 발달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 클래식 이론 및 실기, 정서 순환 프로그램을 주 2회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제공 기록지 작성이랑 바우처 카드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연주회 관람이나 향상음악회 참여처럼 반기별 1회 또는 월, 분기, 연 1회 이상 프로그램은 이 부분처럼 제공 기록지 작성이랑 증빙자료 관리는 하셔야 되지만 바우처 카드 결제는 금지됩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사업에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 서비스에 명시된 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셔야 되고 기간에서 임의로 축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종류를 불문하고 서비스 목적과 관계없는 프로그램은 제공하실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경기도 기준정보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가 지금 이렇게 상세 페이지가 나와 있는데요. 꼭 이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이 영상을 같이 보시면 아마 사업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변경된 사업으로 그 첫 번째는 아동예술 멘토링 지원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변경된 사항은 지원 기간, 재판정, 서비스 결제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 사유로는 아동의 정서 발달을 진단하고 예술 멘토링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측면에서 재판정을 통해 심화된 프로그램의 접근이 필요해서 원래 재판정이 없던 게 재판정 이래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질 향상과 수업 참여 유도를 위해서 원래 주 2회였던 서비스가 주 1회로 변경되고 그에 따른 정부 지원금 해당 결제 금액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경 사업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가 이번에 변경이 되었는데요. 변경 사항은 제공 인력, 학위 소지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변경 사유는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전국 표준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표준 매뉴얼에 의거해서 제공 인력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업으로는 만성질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 재활 서비스가 신규 사업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시군 개발 서비스이고 추진하고 있는 시군은 광주시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보시면 이 사업은 주요 3대 만성질환자, 예를 들어서 뇌졸중, 암, 당뇨병 만성질환자에게 찾아가는 맞춤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서 신체 기능 회복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 자세한 부분은 꼭 매뉴얼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 경기도 표준 매뉴얼 수립 절차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혹 이제 이 표준 매뉴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관련된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표준 매뉴얼 같은 경우 시도 서비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시도가 주체가 되고 시군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시군구가 주체가 되어서 이 표준 매뉴얼을 수립하게 됩니다. 수립을 한다고 해서 바로 표준 매뉴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저희가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이 신규 서비스나 기존에 있는 이 기준 정보 변경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사항은 여기 지금 추진 절차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 정비 기간에, 그러니까 이 사업 정비 기간에 시군이나 시도에서 그런 기준 정보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거나 신규로 사업을 추가하고 싶으면 이 정비 기간에 사업을 기준 정보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안건의 타당성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면 그러한 표준 매뉴얼이 제작되고 보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고 이제 관련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표준 매뉴얼은 이제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저희 쪽에 평소 문의가 많이 왔던 내용의 질의응답을 취합을 해서 지금 안내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제공기간 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기간을 운영할 때 보건복지부 지침을 봐야 하나요? 경기도 표준 매뉴얼을 봐야 하나요? 저희가 지금 지침은 현재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 같은 경우는 기간 운영, 예를 들어서 기간 등록이나 변경, 바우처 카드, 그리고 결제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 수록되어 있고, 경기도 표준 매뉴얼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 통합가족 상담 서비스 같이 세부 서비스별에 대한 운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과 경기도 표준 매뉴얼 꼭 두 가지 모두 다 숙지하시고 사업을 운영해 주셔야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현재 홈페이지에 저희가 이 자료를 지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A시에서 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현재 기간과 인접한 B시로도 이 기간을 등록할 수 있나요?
저희가 주소지를 갖게 해서 기관을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BC의 기관 등록이랑 운영을 원할 경우는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데 아동 비전 형성 서비스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저희가 그 사업 개수 추가에 대한 등록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별로 시군의 제공기관을 등록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동 비전 형성 서비스를 추가하고 싶다면 그 제공기관 등록 기준을 갖춰서 다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 절차와 방법은 이전에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현장 점검 시 행정처분의 경우 누적 차수를 적용하는데 사업별로 적용하나요? 저희가 이 행정처분의 경우는 기관별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랑 아동 비전 형성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하나의 제공기관이 이런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서비스별이 아니고 그 기관별로 적용이 되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그 위반 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제공기관에서 2018년 5월 달에 부정수급이 발견돼서 행정처분을 받으면 2020년 5월까지 그 동일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분이 누적돼서 2차 영업정지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서비스 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서비스 제공기록지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저희가 서비스 제공기록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성하지 않거나 기록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인정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서식은 저희가 경기도 표준 매뉴얼에 첨부되어 있는 경기도 서식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이 서식을 통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고 내용 초과로 칸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이 서식으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제공기록지를 보면 그 특이사항을 적을 수 있는, 작성할 수 있는 그 란이 있는데요. 이 특이사항 작성란에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강 실시에 대한 내용이나 또 부득이하게 소급 결제 등의 그런 예외적인 결제를 할 경우는 꼭 특이사항에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용자가 시간을 매회 60분씩 월 8회씩 낼 수 없다고 합니다. 120분씩 합쳐서 월 4회로 제공할 수는 없나요? 저희가 그 표준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는 서비스의 월 횟수, 시간, 서비스 내용은 그대로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예시처럼 임의로 시간이나 횟수를 조정하여 제공할 경우는 뭔가 기준정보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보강결제, 소급결제, 정상결제의 차이가 뭔가요? 먼저 정상결제 같은 경우는 연초에 계획된 시간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일 결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급결제 같은 경우는 이용자 카드 발급 지연이나 단말기 고장 등의 사유로 당일 정상적인 결제를 하지 못하여 추후 결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보강결제 같은 경우는 제공기관과 이용자의 합의하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추후 보강 수업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보강 같은 경우는 1일 1회 보강이 인정이 되고 예외적으로는 아동 정서 발달 지원 서비스의 경우 1일 2회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2개월 전에 결석한 것에 대한 보강도 가능한가요? 저희가 보강 같은 경우는 서비스 이용 또는 제공하지 못한 경우 원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월의 2골까지 보강 및 바우처 결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3월 24일 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4월 말까지만 보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보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공휴일에도 수업이 가능한가요? 네, 이 부분은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협의를 되면 그 서비스가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서비스 진행 중이거나 부모님이 오셔서 서비스 시작 5분 전에 결제하는 것은 문제가 되나요? 저희가 결제는 지금 서비스 제공 후 결제하는 것이 원래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30분 전부터도 결제가 가능하고 서비스 제공 중에도 이용자와 함께 온 부모님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서비스 결제 오류와 관련하여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서비스 결제랑 저희가 차세대 바우처 시스템 사용 관련돼서는 저희 지원단 쪽에서는 서비스의 그런 권한과 조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불가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답변이 좀 어려워서 꼭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그리고 4번 단축번호를 누르셔서 꼭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사업별 표준 매뉴얼 질문입니다. 재판정이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재판정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독립 서비스에 대해서 원래는 1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의 효과의 극대화와 지속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에 대해서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만약에 그 재판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면 이 재판정이 자동으로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할 주민센터에 꼭 재신청하셔야 재판정을 해서 이 서비스를 연속으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재판정 1회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도 원래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가 1회, 12개월만 이용이 가능한데 재판정의 1회를 더 플러스해서 최대 24개월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질병 분류 코드는 어떤 질병인가요? 이 부분은 이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간혹 이제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진단서를 발급을 하시는데 이 부분의 질병 코드가 어떤 건지를 자세히 몰라서 이제 잘못 진단서를 발급해 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올려놨으니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는 다른 지역에서 이용한 것도 서비스 횟수에 포함되나요?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는 아까 한번 얘기 드린 것처럼 전국 표준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이용한 것도 횟수에 포함됩니다. 이 지용 기간은 재판정 5회를 포함해서 최대 72개월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통합가족 상담 서비스는 제공 인력 중 학위 소지자 관련 필수 선택 교과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그 통합가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에서 간혹 질문이 와서 이 제공 인력을 채용할 때 이 교과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간혹 와서 이렇게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공 인력 채용 시 한번 참고해서 이렇게 채용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의사항은 이렇게 지금 끝이 났고요. 이 다음에 업무별 주요 문의사항 연락처입니다. 저희 지원단 쪽으로 이렇게 질의가 오면 저희 쪽에서도 이제 일부 답변이 가능하지만 조금 전문적인 답변이나 좀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관련 기관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연락처를 꼭 참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꼭 연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 경기도 표준 매뉴얼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안내는 끝났고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지원단으로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나은 사회 서비스를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은 꼭 지원단으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